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국민소설 아버지 작가 김정현 선생님, 김정현 소설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정현 작가께서는 출연하러 일부러 오신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제가 붙잡았습니다. 왜 붙잡았냐? 경찰 출신입니다. 모르셨죠? 김정현 작가 경찰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 항우나 울산 전 경찰서장, 지금 대전 경찰청장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죠. 그 말씀을 경찰 출신 소설가, 당대의 소설가에게 좀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요. 경찰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한 10년쯤 했어요. 10년이면 주로 어떤 수사 분야에? 예. 야, 그러면 뭐 강력반 이런, 예. 야, 그 덩치가 그래서 이렇게 그때부터 덩치가 있었으네요. 그 덩치하고 관계하고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수사 분야에 있었으면은 네.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겠네요. 그럼요. 예, 그 경찰이면 누구나 가죠. 그렇죠. 거기서 상당히 하실 말씀도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 하명 수사 지금 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첩보를 주문 생산해서 받아서 가공을 해서 그것을 경찰청에 넘겨서 울산경찰로 갔다. 그래서 하명 수사를 해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를 해서 네. 이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을 하게 했다. 이게 의혹인데 네. 오늘 새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처음에 그 송병기 그러니까 울산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보낸 첩보에 없는 것이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넘긴 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추가돼서 넘긴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청와대가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한 게 없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작업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김기현과 주변 사람들 아파트 건설 비리 연루 이런 것이 있다 해서 접촉할 인사가 아무개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공을 해서 다시 보냈다는 것이거든요. 자, 어떻게 그 소설 그러니까 경찰 수사관 출신의 촉가 소설가의 감으로 하명 수사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경찰에 있을 때 청와대에 접수되는 민원들이 가끔 경찰로 이첩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청와대 민원실에서 접수했던 그 접수증이 같이 포함이 돼서 하명이 되면은 내려오면은 네. 그거는 아무래도 수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별도로 하명이라는 얘기를 안 해도 청와대에서 접수돼서 내려온 것들은 뭐 아무래도 그 자체로도 하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청와대라는 데가 워낙 또 인사권을 다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를 반드시 또 입잡한 기관에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검찰에 이게 송치할 때까지에 있었던 이야기 수사 상황을 그러니까 검찰의 서류는 사건 서류는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 예. 별도로 청와대에도 언제 보낸 그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해서 이런 결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청와대에 보내야죠. 그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보고를 해야죠.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그거 그게 당연히 뭐가 기본이죠, 그거는. 그렇겠네요. 네. 기본이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그 울산 경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했다는 그 과정을 청와대에 다시 보고를 했겠네요.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그것을 그거 하는 것 같으면 상급기관, 하급기관 전제이고.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그런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나중에 검찰은 그 불기소 처분을 무혐의 처분을 다 해버렸거든요. 네. 그렇다면 경찰은 이게 사건이 된다고 봐서 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안 된다고 봤는데 네.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이것이 범법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 청와대에 가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것을 여태까지 뭐 시사 프로나 이런 데서도 좀 관심을 쏟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어디든지 그 최초 민원 접수해서 입법해 준 기간에 그 네. 결과를 통보나 보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야지 안 그러면 접수받고 나서 사건 처리하라고 얼룩뚱땅 버려도 되게요.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일단 그 울산 경찰에 이것이 넘어갔고 그리고 이게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든 게 정치적인 그 목적이 있다고 의심이 든 것이 그때 당시 김기현 당시 시장 한국당 후보로 신청을 했는데 재공천이 발표가 된 네. 그날 경찰에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네.
그것은 정치적 다분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죠. 그리고 통상적이라면 그런 경우는 예. 선거가 있다 그러면 수사를 안 하고 보류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선거 끝난 다음에 선거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예. 끝나고 나서 수사하는 게 맞지. 그렇게 기습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예. 뭐 공천 발표가 느닷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신문만 예정이 되어 있는 거 봐도 아닙니까? 뭐 예. 오늘 내일 뭐 이야기하고 뭐 울산은 또 경쟁이 붙어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 상황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쭤볼 게 송병기 울산 부시장,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이 처음에 청와대에 첩보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 김기현 관련. 그 지금 울산 그 덕분인지 선거 캠프에서 저 정책팀장을 하다가 지금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돼 있거든요. 송병기 부시장이 그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데 그때 당시에 세 번이나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글쎄, 저도 신문에 그것을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무슨 강간 피해자가 아니고 뭐 좀 그건 완전히 좀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건 뭐 저 그야말로 불필요한 일을 한 건데 저는 뭐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는 뭐 별로 뭐 관심도 없고 잘 내용도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황운하 씨가 경찰에서 수사권 독립을 줄창 주장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황운하 씨에 대한 수사 경찰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경찰도 일기생이고. 그렇죠. 처음부터 계속 그 수사권 독립 이야기 예, 해왔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석 졸업했을 거예요. 경찰을. 그런 사람이 그 자기 개인의 영달보다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창 외치고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는 글쎄요. 그 악을 잡으려다가 더 큰 악마가 된다면 그 비슷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수사권 독립이 사실은 그 뭐 어떤 누구 정치 권력 개개인 몇몇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이 봐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려면 경찰이 자질을 높여야죠. 수사력도 뭐 수사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입증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경찰대가 만들어지고 경찰대 출신들이 나오면서부터 수사 능력이나 수사의 질,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범인을 잡고 꼭 이것보다도 수사에 따르는 인권 문제라든가 법률 적용 문제라든가 법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 수사권 독립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찰대 출신들이 지금 일단 경찰 조직을 완전히 상층부를 또 그 장악 받치고 있으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그 자질이 올라갔다고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무슨 고위직을 뭐 다 차지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규직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도 인해 가지고 경찰의 전반적인 수사 능력이 향상이 됐고 그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점점 점진적으로 나아지면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쯤이면 이제 수사권 독립을 해도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느닷없이 그 이런 울산 사건 같은 게 불거지니까 같은 경찰 출신인 제 입장에서도 수사권 독립이 옳다라고 항상 얘기하던 제 입장에서도 이거 우리 경찰은 이건 정치 권력이 너무 약하고 이렇게 권력이 약해서야 어떡하느냐 싶은 게 권력의 눈치 보기 그거는 수사권 그럴 경우에 수사권 독립은 오히려 흉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운하 씨가 정말 그 착고를 일으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수사권 독립의 선봉장처럼 행동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황운하 때문에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이 더 훼손돼 버리는. 그러니까 수사권 독립의 정당성을 황운하 씨 스스로가 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수사를 한 것도 그렇고 수사를 기획수사, 함영수사 비슷하게 한 것도 그렇고 물론 나중에 밝혀져야 되지만은 그것도 그렇고 지금 행보를 보면은 총선 출마한다고. 글쎄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현역 그 대전지방경찰청장이거든요. 그런데 북 콘서트를 했어요. 출마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하니까 오히려 황운하가 수사권 독립을 망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수사권 독립을 주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열심히 뭐 수사권 독립을 외쳤던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그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자기가 완전히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행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점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황운하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사권 독립을 그렇게 외쳤던 입장에서는 오히려 검찰하고 각을 세우기보다는
그 법리의 오름을 정당하게 그렇죠. 주장을 하면서 예. 좀 겸손하게 처신을 해야 될 텐데 그래 실제로 얻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는데 뭐 국회에서 어디서 굉장히 너무 발언하는 것도 굉장히 과격하고 그래서 보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많이 불편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경찰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는 내가 국회 들어가서 법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경찰을 대표해서 국회로 가겠다 이런 논리를 지금은 내세우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세워서는 정당성이 훨씬 완전히 없어진 떨어지는 거죠. 거죠. 지금 완전히 자기 정치인 행보를 위해서 뭐를 판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수사권 독립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제가 강력계에서도 있었고 뭐 지능계에서도 있었고 일성결청에서 한 10여 년 수사를 했었는데 네. 간단하게 예를 들어 화성 사건 같은 경우 화성 사건 이번에. 단일한 지역에서의 단일한 강력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관할 담당 관할 경찰서 형사들 차원에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예를 들어 화성 사건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고 연쇄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대개 제가 서울지경 강력계 있을 때도 일선 경찰서에서 살인 사건이 나거나 뭐 강력 사건이 나면 강력계 지원을 나가요. 그럼 해당 경찰서 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해합니다. 왜냐하면 장인의 관할에 난 사건이고 나도 이만큼 수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사건을 해결했을 때 공은 내가 우리 건데 왜 너들이 끼어들어 하는 면이 있거든요. 화성 사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지역 형사들이 주축이 돼서 수사를 하면요. 자기네들 보는 시각, 자기네들이 느끼는 감정 거기에 딱 국한될 소지가 있거든요. 되게 그런 경우는 전국적인 좀 폭넓은 수사 어떤 조직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의 체제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했다고요. 그래서 수사권 독립이 필요한 거는 그런 수사 경찰들이 서로 단순하게 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권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사 경찰이 별도로 독립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체계로 움직여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만드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시켜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건 전혀 없고 지금은 오로지 영장 신청권 뭐 이런 거 가지고 검찰과의 권력 다툼 비슷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니까 결국 이 정권에서는 수사권 독립을 해준다니까 우리가 이 정권이 법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사고로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의 권력 갈등처럼 비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을 워낙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가 검찰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결국은 검찰에 힘뺀다는 거거든요. 힘뺀다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는 경찰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당히 정권에 좀 밀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신문 사설을 보니까는 경찰 아닌 정권 행동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몇 가지 예를 드러났는데 저도 다 뭐 기억이 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 때 여권 핵심 관련자 휴대전화 김경수 이야기하겠죠. 휴대전화 압수수색 시도조차 안 하고 변호인처럼 마치 행동했다. 그런 거 있었고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초대된 날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헐려 흙탕물에 끼얹었다. 김병준 그때 처음에 비대위원장 임명됐을 때 그때 무슨 골퍼 가서 뭐 향응 받았다고. 거기에서 김영란법 위반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야당 대표 좀 그 비판에 나선 거고 또 경찰청장이 조국 수사는 사냥 이런 내용이 담긴 여당 보고서를 경찰청 직원들에게 배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경찰이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좀 이 정권의 행동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방식으로 경찰의 몫을 찾아오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얽히는 거죠. 그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뭐 정권의 행동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못합니다만은 요 최근에 흘러가는 흐름을 쭉 보고 저 신문이나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만 들어보면요. 경찰이 가질 수 있는 수사권은 아직은 강력 사건이라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 실제 거대한 권력하고의 무엇을 권력의 비리를 베낄 수 있는 그런 수사 능력은 개별적 각각의 수사관 자체는 있을지 몰라도
경찰이 조직 자체가 그걸 수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짜 아. 내가 전국 경찰한테 미안하지만요. 예. 수사관 개개인은 뭐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 조직 자체가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혹은 비대해서 예. 혹은 어때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나치게 정권지향적이라는 면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인이 왜 그럴까요? 아마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 또 왜 저기 실제로 청와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검찰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찬가지 그건 인사권 자체는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너무 저 수사권 독립에 너무 목을 매다가 보니까 그 지나치게 그 너무 경도돼 있는 게 너무 저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히 민간인으로서 조언을 드리자면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국민들이 수사권을 독립시켜줘도 된다. 저 사람들은 수사권이 독립을 시켜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걸 보여줘야지. 정치권 몇 사람한테 아부를 거기에 머리를 숙여서 얻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히려 저는 최근의 행보로 봐갖고는 그래도 검찰이 그동안에 검찰이 힘빼기 많이 했습니다. 힘빼기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검사가 뭐 전처럼 그렇게 오히려 경찰보다 더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인권을 누리라는 그런 상황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거대 범죄 그러니까 권력의 범죄하고 싸울 수 있는 조직은 아직도 검찰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그 부분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사실 없다는 생각입니다. 옛 동료들에게 전화 받으시겠는데요? 뭐 그래도 좋아요. 근데 간부들한테는 지금 간부들이 이래갖고는 안 됩니다. 이건 수사관 개개인의 문제는 정말 아닙니다. 수사관 개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조직에 있는 간부들이 고위 간부들이 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간부들이 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또 활용하는 게 청와대예요. 정권입니다. 물론 그렇죠. 제가 최근에 나온 또 보도 하나를 보면은 현재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 출신은 모두 28명인데 검찰 수사관은 단 8명. 그러니까 경찰에 많은 힘을 실어주는 거죠.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요. 아닌가요? 손바닥이 원래 뿌려먹기 좋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조직이 정권에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여다 대통령 시키는 대로 잘해야 하는 마음이 들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대해진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수사권 독립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경찰에 계실 때는 인터넷이 아직 뭐 활성 안 됐을 때니까 지금 활성 아니고 저 있을 때는 없었어요. 그렇죠. 폴렛이라는 게 폴렛이 뭐 폴리스 네트워킹 같은데 이게 경찰 내부망인데 이 각 경찰 내부와 각 간수에 파견 나가 있는 이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연결을 하는 통춘망인데 청와대 경내에도 이게 깔리답니다. 28명이나 되니까 깔려 있는데 최근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은 그때 하명을 받아서 수사를 하던 울산의 경찰들이 폴렛망을 통해서 청와대에 있는 경찰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경찰을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락을 딱 깔아주고 어느 권력이든지 말이에요. 자기한테 만만한 사람들을 잘 부려먹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만하게 보이느냐 안 보이냐는 그 기관의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자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편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는 뭐 수사권이든 뭐든 가지는 건 뭐 도리가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좀 바쁘신데 제가 가시는 걸 제가 붙잡아서 이렇게 좀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의 내용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 경찰 수사권 독립은 수사관 개개인의 자질은 다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데 조직이 아직 그 정도 준비 안 되고 조직에서 상정부에서 다른 마음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구나 청장 같은 그런 사례가 지금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구나 청장은 지금 경찰 수사관 독립의 최대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국민이 결정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과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기다리는 건 아니고 일부라도 그러니까 그 강력 사건이라든가 그러니까 경찰이 다룰 수 있는 특별한 부분에 대해 갖고는 수사권을 양도에게 일부 넘겨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넘겨줘야 하고요. 그래야 되는데 그 거대 권력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공수처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검찰 제의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네. 어제는 저 후배 경찰들에 대한 그 고언도 있었고 또 저 경찰이 정치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뭐 검찰 여태까지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도 독립을 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 개별 경찰관, 개별 수사관은 나름대로 열심히 응원합니다. 네. 네. 오늘 국민소설가 김정현 작가님 모시고 경찰 출신 국민소설가 김정현 작가님 모시고 최근 그 울산의 하명 수사 그 의혹 이런 것을 계하로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김정현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